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동작을 투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또 흥미진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삼영 후보지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나경원 후보입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이 동작을에 7번이나 가서 유세를 한 것으로 납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나경원 그 후보에게 나베라는 말을 써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자, 투표 살펴보겠습니다. 거소 선상 투표인데요. 유삼영 후보가 52표, 나경원 후보가 87표를 얻었는데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부정투표를 했는데 나경원 후보한테는 더 줄 리가 없을 겁니다. 그저 손 안 댔습니다.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유삼영 후보가 8,820표로 55.9%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후보가 6,945표로 44%를 얻었습니다. 관외 사전투표 무려 류 후보가 11.8%를 높게 얻었습니다. 자, 이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도요, 이 나경원 후보가 그 입지가 세잖아요. 또 그 지지 기반이 그 동작을에서 견고하거든요. 오랜 동안 봉사하면서 뭐 구석구석 다 다녀가지고요. 지지세가 높습니다. 자, 그런데 국외 부재자 투표입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가 유삼영 후보가 420표, 63.8%를 얻었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238표로 36%를 얻었습니다. 그 가격 차이가, 그 숫자, 퍼센트 차이가 27.8% 차이가 납니다. 이건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국외 부재자 투표는 그냥 거저 먹은 거예요. 63.8% 얻었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36%.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상도 제1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도 제1동에 관내 사전투표 류 후보가 4,926표를 얻어서 52.6%, 나경원 후보가 4,423표를 얻어서 47.2%입니다. 류 후보가 이겼어요. 이겼습니다. 자, 그런데 당일 투표를 보자고요. 상도 제1동 류 후보가 5,853표, 40.2% 얻었어요. 40.2%. 그러니까 원래 40%를 얻어야 될 후보가 관내 투표에서 52% 얻었으니까 10%, 15% 이상 얻은 겁니다. 이따가 보세요. 뭐 33.7%도 나와요. 그런데 나경원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8,681표를 얻어서 59.7%를 받았습니다. 압도적으로 압승했습니다. 여기서 무려 나경원 후보가 2,808표를 더 얻어서 압승한 겁니다. 자, 흑석동 분석해 보겠습니다. 관내 사전투표가 3,234표, 유삼영 후보가 46%를 얻었고요. 나경원 후보가 3,794표, 53.9%를 얻었습니다. 관내 투표인데도 나경원 후보가 더 앞섰습니다. 원래는 더 많은 투표를 받아야 되는데 관내 투표라도 여기서 일부 그 유삼영 후보의 그 유령 투표를 올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경원 후보가 더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당일 투표 보실까요? 당일 투표는 흑석동에 유삼영 후보가 3,399표,
33.7% 받았어요. 그런데 나경원 후보가 6,662표로 66.2% 압도적으로 받았어요. 압도적 흑석동에. 그래서 3,263표를 그냥 압승한 거예요. 그냥. 예. 자, 대단하죠. 그 다음에 사당 제1등으로 넘어갑니다. 관내 사전투표가 유상용 후보가 2,774표로 57% 얻었습니다. 많이 사전투표니까 올라간 거예요. 예? 그런데 나경원 후보는 사전투표 2,087표 얻었어요. 2,087표. 42.9%. 예? 15%를 더 얻었어요. 누가? 유삼용 후보가. 예? 그런데 본투표 볼까요? 본투표. 유삼용 후보가 3,319표. 45.8. 나경원 후보가 3,921표를 얻어서 54.1표를 얻어가지고 9% 더 많이 받아서 606표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606표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따 다시 한번 결론을 내려볼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심도 있게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당 제1동도 나경원 후보가 압승했어요. 자, 사당 제2동으로 넘어갑니다. 관내 사전투표 유삼용 후보 3,998표 50.6%입니다. 나경원 후보 3,889표를 얻어서 49.3. 나경원 후보가 졌잖아요. 에? 여기 유령자 투표를 올리니까 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요. 유령 투표를 넣으니까. 에? 그런데 본투표를 보니까 유삼용 후보가 3,220표를 얻어가지고 34.6%를 얻었어요. 말이 됩니까? 에? 그런데 나경원 후보는 6,071표를 얻어가지고 압도적으로 65.3%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보실래요? 에? 나경원 후보는 사전투표가 49%인데 본투표는 65.3%를 얻었다고요. 그래서 사당 제2동에서 2,851표로 이겼어요. 압승했습니다. 압승했어. 사당 제3동으로 넘어갑니다. 관내 투표 유삼용 후보 1,858표 48.4. 나경원 후보 1,976 51.5. 관내 투표 여기에서 사전투표에서 부풀리고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후보가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입증되느냐. 본투표에서 유삼용 후보는 3,033표를 얻어가지고 37.3% 얻었어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나경원 후보는 5,097표를 얻어가지고 62.67%를 얻어가지고 압승했어요. 압승했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투표에서는 2,064표로 이겼습니다. 자, 그러면 사당 제4동으로 넘어갑니다. 관내 사전투표 2,508표를 얻었어요. 유삼용 후보가 57.6%를 얻었습니다. 나경원 후보 1,846표 42.4%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유삼용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15.1%를 더 이겼잖아요. 에? 아니 본투표는 그냥 30대인데 어찌 사전투표는 막 57.6%를 얻냐고요. 바란스가 안 맞습니다. 통계학에 나오는 대수의 법칙에 경험 법칙에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당일 투표를 보니까 유삼용 후보가 1,784표, 나경원 후보가 2,310표를 얻어서 56.4%로 또 압승했습니다. 그래서 당일 투표는 526표 앞섰습니다. 사당 제5동으로 갑니다. 관내 사전투표 유삼용 후보 2,446표를 얻어서 54.7%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후보 2,022표를 얻어서 45.2%로 줄어들었어요. 관내 사전투표 나경원 후보보다 9%가 높습니다. 그런데
그날 당일 투표를 보시라고요. 극과 극 차이 아닙니까? 유상용 후보가 당일에 1753표를 얻어가지고 39.6%를 얻었는데 나경원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2668표를 얻어서 60.3%를 얻었습니다. 예? 이게 통계입니다. 이게 통계. 이게 통계하게 나오는 수예요. 이게 대수의 법칙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당 5동에서는 915표를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자, 그래서 유삼용 후보의 사전투표와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와 국외 부재자 투표 그리고 사전투표의 퍼센트를 계산해 봤습니다. 자, 사전입니다. 유삼용 후보 사전 55.9, 63.8, 높아요. 52.6, 46, 57, 50.6, 48.4, 57.6, 54.7, 평균 54.06%를 얻었습니다. 평균입니다. 예? 사전투표 평균이 54.06. 그런데 유삼용 후보의 당일 4월 10일 투표는 40.2, 33.7, 45.8, 제일 높은 게 45.8이야. 45.8. 그리고 34.6, 37.3, 43.5, 39.6, 30대 40대 얻었어요. 평균 당일 투표 39.2를 얻었습니다. 39.2. 그러면 사전 투표하고 당일 투표의 그 차이가 14.86을 차이가 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 이건 초등학생도 이거 하면은 잘못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4.10 총선 투표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인들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든 직원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사무총장, 사무처장 모든 임직원들 정말 벌 받을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이러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 후보자들은 당연히 처벌받습니다. 국회의원 이번에 22대 당선됐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게 되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입니다. 이번에 아마 이 공직선거법으로 고소고발 당한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 될 겁니다. 검찰에서 빨리 신속하게 조사해서 법원에서는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야 될 겁니다. 자, 나경원 후보 그동안 13일 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이 지지 기반이 대단합니다. 부정선거를 엄청나게 했어도, 여러분, 보세요. 54.6%를 사전선거 평균 나오잖아요. 본투표는 39.2가 나오잖아요. 갭 차이가 14.86입니다. 자, 나경원 후보가요, 사전투표에서는 졌지만, 본투표에서는 엄청나게 이겼기 때문에 압승한 거예요. 정말로 나경원 후보 아마 지지자들은 기뻤을 겁니다. 나경원 후보 이제 22대 국회의원이 당선되셨으니까 정말로 임기 4년 동안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좋은 법안들, 민생 법안들 만드시고 대한민국이 부강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